평소엔 애플 제품에 차갑던 미디어들마저 이번엔 칭찬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 출시된 M1 맥북에 대한 평가와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도 제일 저렴한 맥북 에어 깡통 모델을 사서 원래 쓰던 맥북 프로 16인치 대신 열흘 넘게 사용 중인데요. 진짜로 그렇게 좋은지, 실사용했을 때 체감이 되는지, 16인치 프로를 넘볼 만큼 성능이 좋다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비교해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프로와 에어 중에서 선택하는 기준까지 최대한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잠깐 맥북 에어 영상을 다 만들고 업로드하려고 보니까 애플에서 신학기 프로모션을 시작했네요. M1 맥북 에어나 그 밖의 맥 제품군 혹은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를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육 할인을 통해 구매하시면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모델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애플 광고해주는 것 같아서 분하긴 한데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는 괜찮은 혜택이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전 세대와 비교해 외관 변화는 거의 없어서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사실 한 가지 중요한 변경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맥북 에어에 펜이 없어지면서 디스플레이 밑에 있던 통풍구 또한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이 통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이물질 때문에 노트북 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노트북 고장의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구성 측면에서 고장날 확률이 줄어든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 밖에 하드웨어들도 간단히 살펴보면 여전히 만족도가 높은 매직 키보드는 펑션 키에 지구본 문양이 추가되면서 바로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고 변경점은 없지만 여전히 좋은 트랙패드와 디스플레이에는 DCI P3 세격대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피커는 볼륨을 80%까지 높여도 소리가 깨지지 않고 음량이나 음질 면에서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웹캠이 5개T인데 기존 720p의 낮은 화질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화질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좋지 않은 수준의 웹캠입니다. 자체 개발한 M1 칩 탑재로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데 과연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느낄 수 있는지 제가 쓰던 맥북 프로 16인치와 간단히 몇 가지 상황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부팅 속도입니다. 바탕화면 들어가는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파리 탭을 여러 개 켜놨는데 에어가 프로보다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이 버벅이는 경우는 없었고요. 사파리 탭을 많이 열어둔 상태에서 크롬 탭까지 여러 개 띄워놔도 프로와 마찬가지로 쾌적했습니다. 테스트로 10분짜리 4K 동영상을 프리미어로 렌더링 해봤는데 묘하게도 에어가 더 빨리 끝납니다.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보니까 프로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중요한 건 에어인데 16인치 프로랑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리누스 테크팁스 유튜브의 벤치마크 자료를 참고해봐도 13인치 윈도우 랩탑들은 상대가 안 되고 15인치 고사양 노트북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약 열흘간 써보니 웹서핑, 문서 작업, 음악 듣고 유튜브 보는 정도의 일상 용도로는 앱들을 동시에 많이 켜놔도 버벅임도 없고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성능이었고요. 제 맥북 프로 16인치는 i7 9750H CPU와 16GB 램 구성이고 에어는 M1 CPU 그리고 8GB 램 구성인데요. 가격 차이가 정가 기준 맥북 프로는 319만원, 맥북 에어는 129만원인데 에어의 성능이 이렇게 좋으니 이번 에어가 가성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M1 맥북 에어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프로 16인치는 영상 편집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용으로 쓸 때도 자주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이번 에어는 팬이 없기 때문에 완전 무소음이라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영상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을 시키지 않는 이상 평상시엔 센서 온도가 30도를 밑돌 정도로 발열 제어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라 장시간 손을 올려놓고 작업해도 열이 느껴지거나 하지 않고 쾌적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테스트를 위해 자동 밝기를 끄고 밝기 70% 정도로 맞춘 상태에서 웹서핑, 문서 작성, 유튜브 보는 정도라면 13시간 정도는 사용 가능했습니다. 자동 밝기를 켜놓고 평상시처럼 쉬엄쉬엄 사용한다면 3일에 한 번 충전해주면 될 정도였습니다. 일상생활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밝기를 80% 수준으로 맞춰놓고 넷플릭스 1시간 재생 조건으로 배터리가 얼마나 다는지도 테스트해봤는데요. 100%로 시작해서 1시간 재생 후 맥북 프로 16인치는 90%가 남아있었고 맥북 에어는 97%가 남아있었습니다. 1시간 봤는데 이 정도면 배터리 성능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앱 호환성이 문제가 많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카톡, 크롬같이 많이 쓰는 앱이나 포토샵을 비롯한 어도비 앱들도 문제없이 잘 작동했고 원노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앱들도 이번에 애플 실리콘 맥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가 돼서 문제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럴렐즈같이 아직 지원을 안 하는 앱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정 앱을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앱의 애플 실리콘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최고의 랩탑이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고 좀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린 720p 웹캠은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베젤이 요즘 나오는 슬림한 13인치 윈도우 노트북들이나 프로 16인치에 비하면 다소 두껍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요즘 USB-C가 대세라지만 그래도 USB-A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프로든 에어든 달랑 USB-C 포트 2개만 있죠. 가끔 HDMI나 USB-A 잠깐 꽂으려면 일단 허브부터 사야 하고 이렇게 주렁주렁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프로 16인치와 달리 한쪽에만 포트가 몰려있는 게 특히 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부트캠프 지원이 안 됩니다. 즉 윈도우를 쓰시려면 패럴렐즈 같은 가상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써야 하고, 그렇게 쓰는 윈도우마저도 앱 호환성 이슈와 성능 저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랑 프로를 비교한다면 프로의 가장 큰 차이 혹은 장점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에어보다 오래 간다는 것. 두 번째, 팬이 있어서 많은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스로틀링이 걸리는 걸 늦출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가 에어에 비해 100니트 정도 약간 더 밝다는 것. 네 번째, 물리 펑션 키 대신 터치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터치바보다 물리 펑션 키를 훨씬 더 선호하기도 하고, 일단 에어를 써보고 부족하다 느껴지면 프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현재로선 이 깡통 에어에 전혀 부족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과 램 업그레이드를 많이 고민하실 텐데, 두 개 다 업그레이드한다면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니게 되고요.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램 업그레이드를 고르겠습니다.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외장 SSD와 다이소에서 산 찍찍이를 이용해서 맥북 에어에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거의 한 몸처럼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떼고 싶을 땐 이렇게 떼면 되고요. 삼성 T5 SSD 같은 경우에 500기가를 중고 미개봉으로 6만원에 구매했으니 약간 보기는 싫어도 저는 이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M1 맥북 에어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대로 된 완성형 에어를 기다리셨던 분들, 가벼운 일상용, 서브용 랩탑을 찾으시는 분들, 100만원 초반대 예산에서 노트북 고민 중인 분들, 애플 제품 중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윈도우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이 가격에 이런 성능, 빌드 퀄리티, 배터리 타임까지 가진 가성비 제품을 찾기 힘듭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머신으로 쓰실 분들, 업무용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면 혹시나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문용 맥이자 메인컴으로 선택하시는 분들, 맥에 입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윈도우를 함께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M1 맥들은 일단 부트캠프가 안 되기도 하고, 혹시 정말 윈도우 PC가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게 M1 맥북밖에 없다? 맥북 놔두고 PC방 가야 하는 우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이머, 원래도 그랬지만 게임하시겠다면 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맥을 구매했다가 다시 되파는 분들 중에는 애플 감성에 혹해서 샀는데 맥에 적응하기 어려우니 윈도우만 쓰게 돼서 되파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번 M1 맥북은 부트캠프까지 지원하지 않아서 선뜻 구매했다가 적응을 못하고 바로 되파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도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별로 사용감도 없는데 중고가 된 M1 맥북을 저렴한 가격에 업어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 제품으로 산다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생 할인이나 오픈마켓에서는 카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재밌거나 유익한 제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